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박물관 수강생이면서 인고서원 유사를 맡고 있는 정상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인고서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고서원은 1554년 그 보온 선생의 고향 마을 인근 고천리에 부대산이라는 곳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이 1592년도 발생을 했는데 이듬해인 1593년도에 불탔습니다. 그 불탄 이유는 서원이란 공간이 공부하는 공간이고 식자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외적들에게는 또 적대시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타고 난 뒤에 또 40년 뒤인 1603년도에 다시 여기에서 새로 지어집니다. 새로 지어지는데 대원군 회철령 때 같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포원 선생을 모시는 그 사당이 개성의 숭양서원하고 인고서원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고서원이 소수서원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역된 서원이면서도 개최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그간 간단하게 존령만 모시는 공간을 조그마한 집이 있다가 1965년도에 요 보이는 구서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다가 그 다음 이 건물은 1999년도에 지역 유림들이 건의를 하고 그 화북 출신 서동군 안기부장이 현직에 있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저쪽에 포원 수련관하고 유물관은 2012년도에 지어졌고 포원생관은 2015년도에 지어져가지고 거의 모든 성역과 사업이 현재로서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보면은 옛날에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향교가 군마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서원은 문중이나 그 유림들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이 장소가 바로 교실입니다. 교실이고 조방은 원장실이고 유사실이고 이 학생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숙식하는 공간이 있고 그랬는데 서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당 공간이 있고 크게 보면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문도 큰 문이 있고 사당은 또 별도로 문이 있습니다. 인고서원은 봄, 가을로 지금 재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봄, 가을로 재향을 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현관을 해가지고 하고 현재 원장님은 이철기 원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제일 끝에 이름 세워지는 김다른 씨가 운영위원장이시고 유사는 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어느 집이라도 가면은 어른이 계시면 어른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포원 선생하고 지붕 황보 선생하고 두 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있는데 서원 뒤에는 다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있는데 저런 분처럼 되라고 유생들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 모시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고에도 서원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저기에 고천서원이라고 임진왜란 때 경주전도에 순국하신 지난번 가셨잖아요, 그죠? 그 서원이 있고 그 선원리에 가면은 환구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병대장 하신 그 정세아 장군을 모시는 그 부자관을 모시는 환구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상징적인 부분이 인고서관의 현판입니다. 이 현판은 1740년대에 영천 군수를 하셨던 윤봉옥 운수가 쓰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글씨들은 영천 출신 그 추남 노재환 선생이라고 혹시 서희하시는 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겁니다. 썼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조만한 비석이 하나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최선매 기적지라고 했는데 이분은 임진왜란 때 포원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비룡산에 피난하신 그 공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비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많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석자가 하시겠지만은 이런 현판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 유명한 분들이 그 당시에 다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사당에 가서 이제 알묘라 하는데 알묘 순서는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헌관이라고 향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봉향 봉로라고 이제 향을 피워주는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김례라고 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 보통 네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할 때는 보통 이제 옷을 다 갖춰 입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이거 지금 날씨도 덥고 하니까 옷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먼저 보원생한테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봉선생한테 향을 올리고 내려와서 절 두 번 하고 거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도 또 그 자리를 펴놨습니다만은 거기 앉았어야 되고 힘들면은 뒤에 그늘에 서셔도 되고요. 절은 꼭히 뭐 이거 무릎 꿇고 큰절 해야 됩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사회 보고 그 현관 권생 하시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워줄 두 분, 그 향압을 들고 향을 피워줄 두 분이 필요한데 누구 해줄 분? 뭐 여성분도 관계 없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두 분. 여기 선정에 올라가십시다. 예, 또 한 분 더. 예, 여성 두 분 하십시오. 하는데 한 분은 동향이라고 해서 향이 이제 불을 켜고 붙여주고 한 분은 동로라고 해서 불 붙여가 꼽아주는 향로를 탁자 올리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향 동로라고 다 적혀 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임원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은 갔다 와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실 때도 합족이라 하는데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가지고 계단에 합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는 반대로 왼발이 먼저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 조심하시고 그 다음 요거는 저 교육 차원에 하는 거니까 오늘 한번 그래 해보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참내원계 배위 서리 북향서상 요 말은 이제 북향해가지고 서가 서 있으라는 말. 관세위 관수세수 계련도 와서 이제 손 씻고 닦고 손 씻고 일단은 같이 손 씻고 선예 포원 정선생 향안전 향안전 안에 가서 꿀 앉아 고기가 이쪽 자리거든요. 네, 꿀 앉고 같이 따라서 가져서 가지고 아니요 고기 말고 이거 돗자리고 고기 꿀 앉으시고 동향공로는 두 분은 그 앞에 옆으로 가서 꿀 앉으시고 옆에 저쪽을 보시고 한 분 저쪽 양옆으로 네. 마주보고 꿀 앉으시고 그 다음에 향로를 내리시죠. 한 사람 아까 뒤에 이름 부르신 분 향로를 내리시고 둘이 같이 해주시면 그 향을 3개 넣어주시고 3개 넣어가지고 주시고 세 개 주시고 손에 쥐어주시고 예, 불 붙여주세요. 성냥으로 불 붙여주세요. 향의 세계의 의미는 천지인 하늘과 땅,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 개를 꼽는데 하나하나씩 별도로 꼽으세요. 한 개씩 꼽으세요. 아니, 본인이 꼽으세요. 본인이 꼽으세요. 예, 한 개씩 한 개씩 꼽으세요. 향로를 원위치 올리세요. 구복흥 평신 바로 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시고 사회 지봉선생 향안전 요 지봉선생 향안전 여기 이쪽 와서 요 불안주시죠. 아까 똑같이 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향로 내리시고 향 피우시고
보통 옆으로 탁. 예, 선양 안에 걸어가네. 뚜껑 열고, 은행 그 뚜껑 열고, 그 안에. 굴마 보시죠. 부복 정신 이래서 강복이 원이 아니요 나갈 때 저쪽 문 어디 가시더라도 저래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문은 신문이라 해서 이 문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독립 서출한 데도 있고 독립 동출한 데도 있는데 이쪽 아니면은 저쪽으로 나가셔야 가운데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러면 제2자계 재배 국궁 자세 바로 하시고 배 절하시고 예 앞에 하시면 건절하시고 흥 일어서세요. 배 흥 정신 저는 영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아서 소원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곳은 아마 몇 번 정도는 다 와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영천에서는 그래도 뭐 이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손을 꼽으면 그 여기가 포함이 되니까요. 또 우리가 워낙 포은 정몽주 선생님 이러면 많이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그렇지 하고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포은 선생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면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또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분은 이런 거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받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런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상실은 한 12분 정도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대충 이렇게 여기 어떤 장소고 또 포은 선생님은 어떻구나 잠시 이해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안쪽에 유물관으로 이동해서 또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 먼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의 일대기가 여기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원래 이 포항 혹시 몰라요. 포항 계시는 분들은 포은 선생님은 포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항은 우리 포항 사람이다 하고 영천에서는 무슨 포은은 영천 사람이다 하는데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포은 선생님의 본가가 포항 오천이라는 곳인데 조상 때부터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결혼을 하셔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갓집 쪽으로 살러 오신 거예요. 포은 선생님 아버님이.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 여자 이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또 거의 동등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제사들 모시고 여자들도 똑같이 재산 상속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처가댁으로 가서 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가를 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장가 든다 이럴 때 그래 이 처가 쪽으로 와서 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님 어머님이 영천이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어머님 댁에 있는 영천으로 와서 사시면서 선생님이 태어나셨죠. 선생님이 태어나셔서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듣기는 포은 이러면은 망고에 없는 충신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충신도 당연한 거지만 효자로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19세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고려까지는 고려 때는 선생님이 이 불교를 우리가 굉장히 국교로 삼고 숭상을 하던 시절이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거의 모든 뭐 웬만한 사대부들 다 그냥 100일 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려말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3년 여묘를 하신 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세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 또 29살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3년을 심요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런 망고의 충신 효자가 있나 이래서 임금님이 그 마을에 효자리라는 이름을 내주셔서 지금도 저기 효자리 있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은 24세 때 급제를 하셨어요. 24세 때 급제를 하셨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뭐 임용고시를 친다거나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도 바로 자리가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 벼슬 자리를 받았는데 이때는요 이렇게 합격했다가 벼슬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늦게 과거에 합격. 옛날에 선비들의 공부하는 목표는 오로지 과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과거 한번 급제하고 말리라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60쯤 내가 합격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벼슬 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전령이 벼슬 자리를 갖고 올 때쯤 이분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 분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4세에 합격하시고 26세에 처음으로 벼슬을 받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벼슬을 받고 26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56세까지 이 조정에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울진 언양 포원제 같은데 귀향을 가신 적도 있어서요. 잠깐 귀향도 가셨고 또 선생님께서 이 벼슬을 36년 하시는 동안 국내에 있는 기간도 있었지만 해외로 이렇게 사절로 나가신 적이 많았어요. 명나라에 6차례, 일본에 1차례 이렇게 사절을 나가서 외국에 계신 기간도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은 문만 뛰어나신 것이 아니라 무도 갖추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도 참전을 좀 하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성계를 따라서 참전했던 운봉전투. 운봉전투는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영천에 또 한 분 뛰어나신 영천의 훌륭한 인물 중에 화약을 만드신 분. 네.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만들어서 진포 앞바다에 쳐들어온 왜구를 배를 싹 부숴들여서 그 왜구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지리산 운봉 쪽이었습니다. 남원. 그래서 거기서 막 약탈을 하고 하니까 이성계가 토벌을 하러 갔을 때 그때 포은 선생님이 조전원수로 따라가셨어요. 이 조전원수는 전쟁에 참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관 같은 거 있죠.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따라가셔서 참전을 하시고 이래서 이성계하고도 좀 굉장히 각별하게 친하셨던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좀 안타깝게 이성계하고 굉장히 친했지만 뜻이 달랐죠. 뭐 큰 뜻은 같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자,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뜻은 같았는데 다만 이성계나 이쪽은 역성혁명을 꿈꿨고 우리 포은 선생님은 그냥 왕조를 지키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래서 뜻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이성계는 절대로 포은 선생님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포은이 있으면은 우리가 뜻을 펼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 나도 포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우리의 큰 뜻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선생님을 시해하게 되고 그 돌아가시면서 이제 56세로 생을 마감하시게 된 것이죠. 이쪽으로 오시면 선생님은 이름이 참
보통 옛날에는 다들 이름을 뭐 최소 2가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승님이라든가 아니면 딴 데서 자를 지어주시고, 또 어떤 분은 호도 지어 갖고 계시고 하셨는데, 선생님 일단 이름이 3개였습니다. 이름 아까 잠시 영상에서 보셨지만 다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꿈에 뭐 난초도 보시고 용도 보고 또 이 중국의 성인이신 주몽도 보고, 이래서 이름이 이렇게 3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여묘를 사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묘를 사신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효자비가 여기 이렇게 복원해 놓은 데 가시면 요 형태로 지금 효자리 비가 써 있습니다. 이 효자리 비가 원래 그쪽 보셨지만 이게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는 역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기록이나 선생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효자비도 이렇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조선조 들어오면서 이 손순효라는 분이 이렇게 경상도를 돌고 계시는데, 꿈에 어떤 노인분이 나타나서 아, 내가 땅속에 있으니 좀 답답하구나, 나를 좀 꺼내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주변 일대를 탐색하니 이 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도 가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가에산 500m 정도 떨어진 곳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에는 그때 공부할 당시에는 스승을 모셔야 되는데 특별히 스승이 누구다라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뭐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시다 보면 모군 이색 선생님이 본의 스승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모군 선생님이랑 포은 선생님은 9살 나이 차이가 나세요. 근데 모군 선생님을 만난 것이 포은 선생님이 과거 급제를 하시고 난 뒤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승의 애호로 이렇게 뭐 대학이는 했으나 직접 한문을 배운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절에 사찰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안동에 가시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시가 남아 있는데, 선생님 제자가 이 안동 쪽으로 이제 벼슬을 받아서 간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써주셨는데, 그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흥국사에서 글 읽은 적 있으니 주께서 뭐 가장 상강의 애친구 법당한 늙은이라고 이런 글이 있는데, 아마 이 법당한 늙은이는 주지를 말할 것 같고요. 이 흥국사에서 공부를 했다 하는데 지금은 안동 가면 흥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흥국사가 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안동에 그 무렵 갑자기 이렇게 장님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장님이 많이 태어나는지, 지금 같으면 안과 찾아가고 뭐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데 그때는 아 도대체 왜 이럴까 이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그때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천기를 보는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이 절 이름을 바꾸면 아마도 이 장님이 덜 태어날 것이다 해서 10개자의 눈목자를 써서 계목사라고 흥국사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장님이 태어나는 빈도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계목사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여기 길게 아주 멋진 필체로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책문인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 논술 시험입니다. 그죠? 그때 선생님 과거를 보실 때, 자, 홍건정이 지금 많이 쳐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쭉 쓰셨는데, 이 두루마리로 주르륵 말았으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하겠죠. 근데 이 글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잘 존재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한 10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일본 나고야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고야에 가셔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 넘어간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책이 뭐냐면 그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이렇게 장원 급제한 사람들의 답안지만 한 30몇 종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모범 답안 이런 걸로 사용했던 거죠. 뭐 전과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책을 가져오시지는 못하고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사진 찍어 온 것을 요 인고서원 우리 선생님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서서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선생님이 이를 보시면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데, 중국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좋은 임금이 좋은 신하를 골라서 평화시에는 그렇게 하고, 또 적이 쳐들어오면 다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그래서 신하들은 평소에는 글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위급 상황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무를 겸전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면 선생님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얽힌 일화도 있어요. 선생님이 워낙 어렸을 때 태어나셨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밤새 울고 낮내 울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까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더랍니다. 근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 있죠? 누가 나타났을 것 같으세요? 이때? 원래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고승이 딱 나타납니다. 그죠? 좀 유력한 고승이 탁 지나가다가, 그래 도대체 우리 애가 이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아이는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아이는 지금 글을 읽고 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냐고 생각해 보니, 그때는 도배를 하얀 도배지를 바른 것이 아니고 입에 글이 써져 있는 종이, 쓰던 종이, 남은 종이를 딱 벽을 발라놨더니 이 태어나서 걷도 못하는 선생님이 글을 읽으라고 울고 계셨다고. 그래서 이 벽지를 하얀 벽지로 바꿔 발라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흰 벽지를 발랐더니 그때부터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은 좀 타고나셨구나, 그냥 이랍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24세 과거에 급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을 뽑아주신 두 분이 계셨어요. 그때 뭐 지공거, 동지공거라고 하는데, 지공거로 계셨던 분이 김득배 장군, 동지공거가 한방신이란 분인데, 이 선생님이 과거 급제하시고 이랬을 때는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임금이 이때 수도를 버리고 경상도까지 피난을 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김득배 장군이 나가서 홍건적을 무찌르고 개선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임금님을 따라와 있던 김용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용이 김득배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니까, 야, 저 장군이 돌아오면 나의 위치가 좀 위태로울 것 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익만 꾀하는 관심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또 임금님에게 청인을 아주 받아요. 그래서 이 김용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임금님, 저 김용이 가서 저 김득배가 지금 아무래도 역모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 공민왕 생각하니 역모 곤란하네. 그래서 김용의 꾀에 넘어가서 이 김득배 장군을 효수를 하라 이래서 효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수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장대 걸어놓는, 그래 효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옛날에 역적으로 몰리면 뭐 이렇게 삼족이 멸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도 김득배 장군이 효수를 당한 거에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호원 선생님은 그때 아직 벼슬 자리 나가시진 않고 장원회가 있는 상태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올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승리의 노래가 그치지도 않았고 전쟁에서 돌아온 말의 땀방울이 식기도 전에 어떻게 충신을 이렇게 칼날에 돌아가시게 합니까? 공이 있으면 공을 따지고, 그리고 과가 있어도 공과를 따져서 공이 크면 과를 사해주는 것이 옳은데, 어떻게 이 충신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충신이 지하에서도 아마 통곡을 할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십니다 라고 쓴 글이 이 글입니다. 제문입니다. 그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김용이 또 합니다. 이게 지금 저 정몽주가 임금님을 욕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임금님도 근데 김득배를 탁 죽이고 나니 조금은 내가 너무 성급하게 충신을 죽였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목은 이색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목은 이리 와봐라. 예 전하, 이 글을 한 봐라. 이 글이 지금 내 욕하는 거 아이가? 라고 임금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군이 전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포옹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다만 스승이신 김덕배 장군이 돌아가심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렇겠지? 설마 나를 욕한 건 아니세? 나도 이제 마음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포옹에게 이 스승의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스승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르니 그때 모곤이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해동에 의인이 났다라고 하고 같이 과거에 급제했던 이존호라는 분은 나는 비로소 학과 행에 있어서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지식은 끝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아주 자그마한 하다못해 자 여러분 노란불은 서세요. 빨리 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노란불 빨리 가라는 거지 팽 하고 가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정지선 지키기. 하다못해 우리 간단한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여기서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자, 선생님은 외교를 이렇게 많이 나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71시가 선생님 한 300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에서 지으신 수가 한 200수 가까이 되세요. 그리고 일본 가서 지으신 수가 한 12수.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으신 수는 100수도 채 안 되시죠. 그만큼 이렇게 뭐 국내에서는 시간은 조금 더 계셨지만 느긋하게 시를 지으시는 만큼의 여유로움이 없으셨던 거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한번 사행을 떠나면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팽 하고 날아가서 갔다 오면 되는데 이때는요 어떻게 가죠? 말 타고 뭐 이거 같이 가는 사람들은 걸어서 보찜 지고 걸어 갑니다. 그죠? 가다가 날 안 좋으면 쉬어야 되고 뭐 좀 쉬고 중국 도착해서 임금님 왔다 하면 임금 중국 황제가 마음이 안 내켜서 니 기다려 이러면 또 못 만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거기 기다리시면서 시도 짓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도 또 시도 한 수 지으시고 한 잔 드시고 시도 지으시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술을 좀 굉장히 즐기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 선비는 그 풍류를 논하지 말라, 술을 모르면 풍류를 논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가끔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나치면 화가 되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술을 탁 마시면서 쓰신 시인데 선생님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먹으면 뭐가 나가죠? 돈이 나갑니다. 주머니에서. 그죠? 선생님 술 마시다 보니 주머니가 비어. 그렇지만 선생님은 내 주머니 빈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하셔서 왜? 술을 먹으면서 글도 지으시고 중국의 또 새로운 문물도 다 이렇게 오고 내 주머니는 비었지만 내가 지은 글과 이 문물을 들고 내 조국에 돌아가서 많은 보탬이 되게 하겠다 하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포 선생님은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향교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교육을 많이 실천하셨고 여기 보시다 보면 왼쪽이네. 저는 오른쪽. 왼쪽에 유리 상자 속에 들어있는 책들은 실록들입니다. 자, 이건 다 지금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인데 진품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닙니다. 뭐 중종실록, 승정원일기, 세종실록인데 요 펼쳐진 부분은 다 우리 포원 선생님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 조선실록에 보면 포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이름이 언급되셨는데 거의 10,000번 가까이 포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래 조정에서 뭐 하다가 안 되면 포원은 이랬는데 너희도 포원을 좀 닮아라 이렇게 하시고 또 포원이 학문인데 너희도 포원처럼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실록에 언급된 이름이 포원 선생님 이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선생님이 가셨던 이제 외교 활동을 하러 외국에 나가셨던 곳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과 뭐 중국 이런 데 찍어 놓으신 것이고 요거는 선생님 의목인데 뭐 이렇게 둔촌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신 사이였는데 이 포원 선생님도 나중에는 나도 이 자연에 기여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둔촌 선생님이 탁 편지가 왔는데 벌써 가서 나는 가서 좋은 데 가서
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강이라는 곳에. 그래서 선생님 나도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먼저 가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답을 보낸 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좀 세월이 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의 친필 글씨가 남아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선생님의 친필 글씨인데요. 여기 이거는 이렇게 목판에 새겨서 찍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요 옆에 새겨져 있는 둔촌석이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이거는 목판에 새겨져 있는 걸 찍은 선생님 글씨고요. 자, 요거 종이에 네, 그 목판이 그겁니다. 요 종이에 남아 있는 이거는 선생님의 친필 글씨입니다. 이게 몇 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요 선생님이 도연명을 실어 이렇게 필사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선생님의 포원집, 이게 문집인데, 포원 문집도 곧 한 13번 정도 간행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남기신 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을 편찬을 한 것인데, 인고서원에서 한 4차례 정도 문집을 냈고, 나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개성의 숙량서원에서 한 3차례 문집을 내고, 나머지는 뭐 후손들이라든가 이렇게 문집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선생님의 시가 쭉 새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선생님들 그 여종이 부탁한 글 보셨죠? 영상에서 상사곡 9살짜리가 어쩌면 그렇게 되지요. 뭐 상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너무 조숙했는가 싶기도 한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게 남녀의 그런 마음을 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입이라는 게 첩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일 수 있다. 임금의 마음은 임금님 조국을 향한 마음이다. 이래서 그런 일편단심이 변치 않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말을 거꾸로 어떤 일 와서 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참 어른은 말도 탈 줄 모르나 와 거꾸로 타고 가노 이러시는데, 선생님이 이거 이방원을 만나서 하여가를 읊으신 것은 한 3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우리 막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이러니까 포 선생님이 그러셨죠. 아니다, 나는 절대 한번 맺은 마음은 버릴 수 없다. 나는 이 왕조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단신가를 읊으시고,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은 4월 4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가실 때 요 선직, 이 다리가 원래는 선직이었어요. 선직이 앞에 선생님의 친구분이신 성여환이라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오시다가 그 집에 들렀더니 친구분은 안 계시고, 그래서 그대로 친구의 부인이 차려주는 술을 한 잔 딱 드시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 녹사 김경조에게 니도 그만 가거라. 선생님이 이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을 아셨는가 봐요. 이 녹사에게 나는 갈 테니 너는 이제 돌아가거라 하셨는데, 역시 충성스러운 주인 밑에 노비도 그랬는지 아닙니다. 저도 같이 제가 당연히 모시고 갑니다. 이래서 이 말을 타고 오시게 됐는데, 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효의 가장 으뜸을 뭘로 쳤지요?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래서 부모님이 주신 몸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효의 가장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 부모님이 주신 귀한 몸이 상하는 것을 내가 어찌 두 눈을 뜨고 바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거꾸로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용교의 철퇴에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피가 흘린 자리에 그날 밤에 참대가 솟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선주교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의 영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이 살아생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의 모습입니다. 선생님 52세 때 공양왕이 즉위를 할 때, 공양왕이 이제 즉위하는데 도움이 된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벽상공신이라고 해서 그 공신 중에서도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서 이렇게 공신각에 걸어두시는 그래서 초상화를 2점을 그렸습니다. 2점을 그려서 한 점은 공신각에 걸고 한 점은 이 선생님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어 놓으셨는데, 그때는 이 선생님을 모시는 이제 사원이 있으면 초상화를 뺏겨가야 되는데 굉장히 모사를 해서 다 갖다 걸었다고 합니다. 모사를 해서 걸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딴 데 있는 영정이 다 불타버리고 인고서원에 있던 것이 남아서 이제 그 종손에게 보내고 종가에 보내주고, 이 초상을 그린 분은
정요창 맞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그분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돈은 우리가 눈이 반짝 얼마 줬을까요? 자, 이 돈 이거 그림을 그린 지는 2003년에 그렸습니다. 자, 여기 이것은 이제 장충첩이라고 해서 스님의 후손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면 후손이 좀 잘 살아야죠. 그래야 보람이 있는데 스님의 후손이 좀 가난하고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수녀라는 우리 손수녀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다 오셨어요. 이래 돌다 보니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이제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신의 후손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면 과연 누가 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이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장계를 올린 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후손들에게 뭐 세금이라든가 공부 이런 거는 면제해줘라 라는 이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가 쭉 있는데 지금 다 안 펼쳐졌죠. 6개까지는 그런 공문서였고요. 이 공문서를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여기까지 공문 6이라고 있죠. 여기까지 공문이 지금 요 4장만 펼쳐져 있습니다. 요 뒤에 이거라든가 이거는 근데 후손이 만주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세금을 거들어오면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착착 찍어 놓으면 되는데 사진기도 없고 다 이렇게 다시 인쇄를 해서 찍어서 줍니다. 그래 인쇄본을 만들면서 이거 누가 축식 요즘 말하면 축가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축사 이런 걸 덧붙여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문천공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덧붙여주고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보태서 그 녹tuk첩 뒤에 끼워줍니다. 그랬던 것들인데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이 당시 대나무를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파는 이정이란 분입니다. 이때 외자 이름을 쓰신 분이라면 조선시대 때 누굴까요? 이 시에 네,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종대왕의 현손입니다. 그래서 이 타는 이정이란 분이 그리셨는데 이 그림이 지금 한 3접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저기 어디고 갑자기 미술관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분의 그림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자, 이거 막간 퀴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이는 뭐죠? 제일 좋아하는 종이 한지. 선생님 좋아하는 종이 없으세요? 종이하고 안 친하시구나. 맞아. 종이 중에 제일 좋은 거 돈이죠. 돈 싫어하시는 분은 없잖아. 돈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 돈에 이 타는 선생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저희들이 이래 약간 화폐를 만들 때 고액권의 화폐를 보면 그 고액권의 화폐에 있는 게 약간 그 시대상을 조금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0,000원짜리가 제일 고액권일 때는 10,000원짜리 그림 속에 보면은 뭐 혼천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영천 천문대에 있는 천문관청 망문경 이런 과학기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과학을 제일 기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창단 이래서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흥하게 하자. 근데 50,000원권이 나올 때는 달라졌어요. 그죠? 50,000원권의 그림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북수는 없겠지요. 50,000원짜리 옛날에 50,000원짜리 뒤에는 보시면 이 타는 선생님의 이 대나무 그림도 있고요. 어몽룡의 매화도도 있고 이렇게 예술에 연관된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는 인문학이라든가 예술 이런 것이 더 발달하고 더 그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의 시대다. 뭐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기 있는 대나무를 찍은 목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인쇄해서 찍어둔 목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려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돌아가실 때는 진짜 간신 역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조선 500년 동안을 선생님만큼 이렇게 숭상받고 오르름 받으면서 충신으로 계셨던 분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역사도 아이러니하죠. 오늘의 그죠?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면 아마도 시대가 지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밝혀진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막 연락에 야가 오르니 그러니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뭔가 밝혀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분에 의해서 신원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벼슬을 받습니다. 그죠? 태종 이방원이 임금이 탁 되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임금이 되고 나니 나한테도 뭐가 필요하죠? 충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포옹 같은 충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마치는데 뭐 어떻게 누구를 뭐 이런 신하가 없을까 하는데 권건이라는 신하가 권건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포옹은 죄가 없습니다. 나 그거에 따라서 실천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역적이라고 할 수 있나? 이방원도 다 맞다, 그렇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겠느냐 해서 바로 신원을 시키고 이런 정신이 없다 이래서 두고 포옹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가 봐도 충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인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고서원의 연역입니다. 쭉 들어오시면 아까 연역은 조금 전에 우리 유사하시던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서 뭐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서원의 유래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은 어디죠? 최초의 서원. 그거는 사액서원입니다. 사액서원이 아닌 우리나라 최초에 세웠던 서원은 맞습니다. 역시 정답이 나왔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가서 세운 백운동 서원이 쭉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풍기군수가 백운동 서원을 세워서 이제 후왕을 기르다가 가고 그쪽에 폐계 이황 선생님이 이제 풍기로 오셨습니다. 군수로 부임을 해서 보니 그때는 서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좀 이렇게 안 되겠다. 학문은 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융성하게 하고 학질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래서 폐계 선생님이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게 된 것이 소수서원 첫 번째 사액서원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우리나라 그래 이 제대로 서원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 것도 아마 폐계 선생님 의해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계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이제 노수나 김웅생, 정렬남, 정거 이런 분들은 폐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천에 이렇게 유생들인데 보니까 이 스승도 포원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고 이 폐계 선생님도 제자들이 보니 야 여기 영천에 이렇게 훌륭한 포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모시는 서원이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도 서원을 만들자 해서 이제 불해산 쪽에 서원을 짓게 됩니다. 이 불해산은 말 그대로 뜰부자에 올레자라서 떠내려온 산인데 이 산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주변에 뭐 산이도 이름 없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산, 뒷산, 옆산 뭐 이렇게 부르죠. 웬만한 산들이. 근데 이 불해산은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10초면 올라갑니다. 어머 그래 진짜 할머니같이 방해를 짓고 올라가도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불해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포원 선생님과 연관된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이 원래 저 운주산 자락이 붙어있던 언덕배기였는데 하루는 장마에 떠내려왔답니다. 그 산 떠내려오고 있는 산을 어떤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뭐가 둥둥 떠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들렸더니 그 떠내려오던 산이 놀라서 멈춘 게 불해산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소원을 짓게 됐는데 아까 근데 그 처음에는 지을 때 불해산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은 떠내려온 산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이 사익을 받으려면 장계를 올려야 되는데 임금님에게 떠내려온 산에 짓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불해산에 창건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올려서 불해산. 그래서 실록에까지 이름이 당당히 남아있는 산입니다. 그 아까 들으셨다시피 임난 때 불에 타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고 뭐 쭉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죠? 해철이 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인고서원에 있는 책들입니다. 이렇게 뭐 성리군서, 논어 이렇게 정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사액을 받게 되면 임금님이 사액서원이 좋은 이유가 임금님이 토지도 내려주고 뭐 노비 이렇게 필요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후학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천에 여기도 인고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들 그때는 책도 참 많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임금이 직접 내려주셨는데 여기 있는 이 책은 태계 선생님이 직접 임금님에게 받은 책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운다 하니까 그럼 내가 이 책을 기증하겠다 해서 이거는 태계 선생님이 임금에게 직접 받은 책을 인고서원에 기증해 주신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다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희문록은 지금으로 말하면 방명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이름을 적죠. 군수 뭐 누구 이렇게 쫙 적어 놓는 방명록입니다. 여기는 고왕록입니다. 고왕록은 뭐 당시 어떤 인고서원의 어떤 뭐 필요한 기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곳이고요. 인고서원에는 책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환성사 여기 있는 거는 환성사 절입안 이런 건 옛날에 이렇게 사찰도 이렇게 딸려서 많이 위전으로 받고 사찰도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것들을 인고서원의 살림의 보태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뭐 거기랑 어떤 분쟁을 해결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적어져 있는 글들도 있고요. 이것은 이거는 초서인데 이 초서 글씨가 그때 이 왕가 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어디 옛날 고비에서 이런 어떤 뭐 글씨 멋진 글씨가 있어서 이렇게 탁본을 해가 왔다고 합니다. 탁본을 해가 왔는데 그 당시에 글로서 대가를 이뤘던 분이 허목미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가져와서 이 미수 선생님께 보였더니 미수 선생님 보시고 이야 정말 뛰어난 글이다. 이래서 이 글씨를 이렇게 탁 허목 선생님이 해서 글판에 새겼습니다. 그 새긴 거 72장가를 갖고 오셨는데 그 중에 48자를 허목 선생님이 골라서 임금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던 목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4판이 남아있죠. 이렇게 앞에 6자 뒤에 6자 이래서 한 판이 12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태계 선생님이 포원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학교를 짓고 인고서원을 짓고 난 뒤에 태계 선생님이 이렇게 상냥충문을 내려줍니다. 저희들 제사 지낼 때 유세차하고 읽듯이 상냥충문 할 때는 항상 이 충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조천이라고 합니다. 학문은 하늘에 다다랐고 충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충성은 해와 달을 깬다 그럽니다. 이거는 포원 선생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광정계우를 전성을 빛내고 후학을 기르는 것을 영세 묻지 않다. 영세도로 그치지 말라라는 글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영천이 별로 사실 재정 자립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뭐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이런 도시에 가까운데 처음에 이 인고서원을 이 성역화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서원을 중창하고 할 때 봐라 태계 선생님도 이렇게 후학을 기르는 것을 영세토로 그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대에서 끊을 수는 없다. 우리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후학에게 선생님의 뜻을 전하고 키우자. 그랬더니 그렇지 뭐 그래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래서 이제 시에서도 최대한 힘을 합치고 이런 도에 도비 합쳐서 이런 시설을 짓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사리모 뭐 이쪽에 와서 하는데 이 포원 선생님이 영남 사리모의 가장 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있는 책들은 서원의 건립식이고 서원 우리가 바깥이 뜨거우니까요. 밖에 가서 밖에 시설을 설명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유리판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자 여기 포원유물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구강당이라고 처음에 다시 65년 이건했던 것은 이쪽 옆에 여기가 구강당입니다. 구강당 구역인데 여기 지금 새로 인고서원 여기 크게 조금 전에 강당에 올라가셨던 그곳은 이렇게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새로 중창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서원은 이렇게 서원의 역할이 자 그럼 잠깐 돌발 서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후학양성 또 네, 제사 맞습니다. 이 서원은 지금 학교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서원이나 향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선연 봉사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향교를 주면 항상 사당을 먼저 묘를 먼저 만듭니다. 근데 묘가 대부분 이렇게 뒤쪽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문의 공간이 앞에 있고 이 묘가 뒤에 있는 것이 많이 전학 후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구조가 많은데 간혹 묘가 앞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묘후학이라고 해서 있는 것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를 만들어 놨었고요. 나가시면 앞에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은행나무를 보셨지요. 저 은행나무가 불해산에 인고서원을 지을 때 같이 심어졌던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 이사 올 때 쟤도 따라왔어요, 이사를. 그래서 은행나무가 여기 이사 따라와서 심겨져 있으면서 지금 나이가 5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이 향교 앞에 은행나무를 좀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심는데 왜 굳이 은행일까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이렇게 말한데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공자님이 옛날에 제자들을 모아서 학문을 강설하셨던 것을 행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했다 해서 은행을 심기도 하고요. 또 은행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죠? 엄청 많이 달죠. 그래서 아마도 후학을 많이 양성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은행은 혼자 서 있으면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앙수 이렇게 나무가 마주보고 있어야 열매를 달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네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같이 어울려져서 협업을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백일홍, 배롱나무를 좀 많이 심어 넣죠. 근데 그 배롱나무가 어릴 때는 모르는데 자라면 표피가 다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깨끗해지죠. 그럼 그래, 너희도 이렇게 속이 다 보일 만큼 청렴해라,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가시면, 은행나무 앞에 가시면 선주교가 있습니다. 선주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돌아가신 곳인데 이 개성에 있는 선주교와 크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가서 직접 실측을 하고 해서 만든 곳이라서. 근데 원래 뭐 선주교가 2개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 사방이 난간으로 막혀 있는 곳이 원래의 선주교 다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난간으로 막아 놓지 않았는데 이제 정호인이란 분이 개성의 유수로 부임을 해서 가보니, 그래 조상이 어리 깃든 곳이니까 가봤겠죠. 갔더니 아니 뭐야, 개나 소나 어차피 다리는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다 다녀. 그래 좀 우아한 마음으로 얌전하게 다니면 괜찮은데 얘들이 그걸 모르겠죠. 가다가 오줌도 지리고 똥도 싸고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 우리 조상의 그런 흔적이 있던 곳인데 난간으로 막았어. 그럼 막으면 통행을 못하죠. 그래서 목민관이 돼서 내가 백성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옆에 다시 다리를 하나 놓아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리가 그래서 새로 놓은 다리인데, 개성거와 다른 거는 옆에 놓은 다리에 난간이 또 있습니다. 개성에는 난간이 없거든요. 이 인고수원이 난간을 처음에는 안 만들고자 했는데 혹시나 관광객들이 와서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 그 안전사고 때문에 그냥 난간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선주교라고 이렇게 딱 다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 누굽니까? 추자김정이 빼고 한 번 나왔잖아. 누구는 이제 안 나오신 분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모범생들 분이시라 한석봉 글씨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탁본을 해서 그대로 우리도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 북쪽에는 문화재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브라운 맞습니다. 진밤색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죠? 저 언덕이 조옹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 조옹대라는 것은 정자 이름이 아니고 언덕 이름입니다. 그래서 할아비조 그래, 낚시조에 늙은 용을 늙은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언덕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여기 6년을 심요를 살았다고 그랬죠. 부모님 묘소에서. 부모님 묘소가 여기서 한 2km 정도 가면 뒤쪽으로 가시면 부모님 합성묘가 있거든요. 그래, 일성봉금 묘소가 있는데 이 근처에서 여막을 짓고 심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실 때 그냥 시간을 보내실 때 여기서 낚싯대를 들이웠다라고 하는데, 설마 선생님이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셨겠냐?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은 합니다. 선생님 아마 용을 잡을 것이다. 그 앉아서 용을 잡았을 것이다. 그래, 뭐 그런 높은 뜻을 걸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혹 동네 사람들이 조옹대가 아니고 조용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좋은 데는 언덕의 이름이고요. 그 정자의 이름은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 입구 쪽에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계정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없을 무자에 부끄러울 개자. 이 현판의 이름은 장자, 우리 여기는 사실 유학이라는 것은 공자 장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생에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 형제 무탈해서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을 한점 부끄럽게 아래로 굽어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는 훌륭한 인재를 거둬서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인데, 뭐 선생님은 근데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도 내가 뭐 부모 형제 무탈한 걸 제 힘으로 할 수가 없겠지요.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붙들어가 못 돌아가시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제자를 기르고 싶기는 한데 별로 뭐 또 능력이 안 돼서 못 기르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서 무계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떳떳하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연못을 저희들이 용년이라고 지었습니다. 뭐 선생님이 용을 낚았습니까? 그죠? 용도 살아겠지요? 용년입니다. 그 앞에 여기 지금 송탑비가 사라졌는데 밖에 보시면 굉장히 큰 돌이 있지요. 거기 동방이약지조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동방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 성략의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 포원 선생님이다. 이래서 모건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모시는 것만 있으면 되겠느냐? 선생님의 뜻을 후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다시 지은 것이 이 포원 충요 수련원입니다. 여기 1년에 보통 학생들이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당일 코스로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합니다. 원하면 이렇게 여기에 어른들도 일반 성인들도 신청을 하면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뜻이 맞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와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은요, 뭐 요 옆에 뭐 관리사도 있고, 개연제는 부모님의 묘소를 이렇게 음식 장만하고 할 때 요 개연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모님 묘소도 산소도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보이는데, 처음부터 그 묘소를 찾았던 거네. 포원생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역적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묘소가 제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없어져. 이렇게 또 훼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뒤쪽이 영천이시 문중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내려와서 영천이시에서 이제 그 무덤을 쓰려고, 어른 돌아가시고 무덤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무덤을 들어가서 땅을 파니까 거기서 이렇게 묘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폰생이 무덤이 있었구나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요. 거기서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선생님 태어난 곳도 여기인데 고향은 노천, 이제 어른들 고향은 노천인데, 그럼 선생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용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속 돌아가시고 이제 선생님을 이제 고향으로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와서 묘를 새로 해야 되겠다. 돌아가실 때는 제대로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복원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고향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고, 이렇게 다 옛날 차가 없어서 리무진이 없어서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영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용인쯤 왔는데 거기서 지금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영정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바람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탁 모시고 오는데 다시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올라니까 거기 선생님이 여기서 묵으시고 싶은가 보다. 여기가 명당인가? 이래서 용인에 그냥 그 자리에 지금의 묘소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부모님하고는 다 여기 있지만 선생님 무덤은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서는 그 선생님 폰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고 굉장히 잘 해놨죠. 오히려 영천이나 뭐 이런 태어난 이곳보다 용인이 포원 선생님이 덕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고 유명하고 뭐 길, 포원 선생님 폰길 뭐 다 있고 그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